영화가 제작된 건 2009년인데요. 지금은 영화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비대면 기술과 AI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게 2009년 영화라고요? 네네. 아니 무슨 저기 예지력 있는 영화입니까? 아, 네.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입장권은 필요 없어요. 딱 팝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목돈연구소 안에 주말의 극장이죠.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영 기자님, 첫 시간에는 방송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더라. 이런 반응을 전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방송을 듣고 난 주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 방송을 듣고 나서 네. 그 생각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해줬던 지인이 정확하게 또 좀 가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인이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연스러운 척하는 게 너무 가짠다. AI인데 네. 사람인 척한다. 네네네. 그래요. 네. 자, 오늘도 그 모니터 평만으로 웃기고 시작하는 박창영 기자.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알겠어요. 진짜 모습이 뭐냐. 이거 다중인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후한 척 하는데 얘기만 조금 하면 장난꾸러기 모습이 나온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누가 진짜입니까? 저는 뭐 좀 장난스러운 면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뭐 회사에서 이렇게 지낼 때도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저 친구는 조금 말투가 좀 딱딱한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알면 알수록 좀 뭐 귀엽다. 자, 자기가 자기 보고 귀엽다고 하는 지킬앤하이드 박창영 기자와 함께 오늘 경제의 눈으로 또 영화 한 편 개봉합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예, 오늘 조지 클루니 주연의 인디에어를 소개하려는데요. 조지 클루니는 해고대 행사 베테랑 직원인 라이언 빙햄을 연기합니다. 조지 클루니 멋있죠. 네네. 네.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 대량 해고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짚어보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0만 달러를 들여 6배 넘는 티켓 수입을 올리고 미국 골든글로브에선 최우수 각본상을 탔을 정도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고루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야, 해고 전문가 무시무시한 직업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직업이 없죠? 그렇죠. 그 해고 전문가라는 거는 저도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네. 해고 전문가인 이 주인공 라이언 빙햄은 그 본인 그 직무의 특성상 1년 대부분을 비행기와 호텔에서 보냅니다. 뭐 미국 전역을 출장 다니면서 해고를 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라고 대답할 정도로 출장을 편하게 여겨요. 해고 전문가인 그는 출장을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출장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여행을 위한 짐을 최대한 간단하고 깔끔하게 싸고 또 공항과 호텔에서 최적 동선을 찾아 이동하는 그의 모습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격이 엿보입니다. 해고라는 게 결국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의 성격은 직업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동기부여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데요. 해고 전문가가 동기부여 전문가라는 게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잘라놓고 무슨 동기를 부여하죠? 예, 영화에서 라이언이 사람을 해고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이어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라이언은 누군가에게 해고 통보를 한 뒤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를 자신이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일이 피곤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대신에 이게 성공하는 인생의 출발점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시련을 겪었다와 같은 동기부여의 말을 덧붙이며 해고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직무 수행 도중 동기부여의 말을 전달하던 걸 아예 부업으로 발전시킨 거죠. 야, 해고를 통보하면서 알지? 저기 사과폰 만든 그 회사 아저씨도 옛날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정확히 그런 식입니다. 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장난해? 이거 화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근데 라이언이 워낙 노련한 직원이어서요. 아주 난처한 상황은 별로 겪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해고 과정에 동기부여 시간을 넣은 건 상대방과 서로 민망하지 않게 헤어지는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한한 일이잖아요. 어쩐지 나의 능력 없음을 들킨 것 같아 무기력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당신이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라고 좋은 말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서로 민망하지 않게 헤어지는 거죠. 그 말이 다소 기만적이라는 걸 쌍방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마무리 짓기에는 꽤나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요. 훈훈함으로 포장하는 그런 해고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고 대행을 맡기는 회사들은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예, 직원의 얼굴을 마주보고 해고 통보를 하기 어려워하는 사장들이 해고 대행사의 주 고객들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해고가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미국의 해고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뭐 You're fired를 외치는 어프렌티스의 트럼프나 내 그러니까요. 주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외치는 고든 램지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야 사실 TV쇼적인 과장이 포함됐을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쉬운 해고의 나라일지라도 사장 개인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직원의 얼굴을 보고 비보를 전할 자신이 없는 사장들이 라이언이 다니는 해고 대행사의 주 고객이 됩니다. 근데 진짜 미국 회사들 중에는 정말 텍스트로 보내는 회사도 있고 이메일 보내고 갑자기 사원증이 모든 공간을 통과할 수 없고 너의 짐은 우리가 패킹해서 집으로 보내줄게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고 대행사라는 게 미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에서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은 각종 산업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영화 같은 해고 대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몇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해고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지급부터 법률 이슈, 해고 대본 준비 등을 대신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컨설팅의 범위에는 해고를 통보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와 장소, 해고 통보 대화의 적절한 길이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뭐 한 7분 정도로 뭐 제시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영화처럼 컨설턴트가 완전히 대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컨설턴트가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소송 리스크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약속하지 말아라, 위로할 때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아라, 네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 너는 참 퍼포먼스가 좋은 직원이었어. 이런 발언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네네. 것들. 나중에 비밀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 좋은데 네. 왜 잘랐어? 네. 이렇게 나올까 봐. 그렇죠. 아니 해고를 통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야, 아니 뭐 하루 중 가장 날이 좋은 옷이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 베를린 보면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새벽 3시인가? 그 졸음이 몰려오면서 사람의 방어력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에서 해고 대행사를 찾는 특정한 업종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미국 전역에 있는 기업들에서 해고 대행사를 찾는다는 설정인데요. 그래서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라이언이 한 번은 디트로이트에 방문해요. 디트로이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으면서도 또 한산업의 부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잖아요. 일본 등 외산 자동차의 수입으로 점점 쇠퇴하다가 도시 인구가 급감하기도 했고요.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은 이 디트로이트에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작업을 하나 합니다. 디트로이트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등 당시 실업률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실제 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연기자로 모집한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감독이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 영화 속에서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관객들에게 그 좌절감이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아, 이건 좀 가슴 아픈데요. 이게 미국에서 보면요. 동부에 베들레헴 스틸이라고 이제는 제철을 하지 않는 폐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안내판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포스코나 중국, 일본의 제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는 공장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일자리를 어떻게 빼앗기게 되었는지 설명한 표지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박탈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전달되는 표지판이 예. 있거든요. 디트로이트의 현황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참 누군가의 성장이 다른 곳에서는 박탈감이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이 사이에서 이 대행사 직원인 라이언은 그럼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출장이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행복합니까? 예, 라이언 앞에 좀 장애물이 하나 생겨요. 경쟁자가 혹시 등장하나요? 아이비리그 출신의 유능한 신입 직원이 한 명 등장하는 건데요. 네. 신입 직원은 지금 회사가 해공 대행 업무를 수행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교통비, 호텔비 등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입 직원이 비대면 화상 해고 시스템을 제안하는데요. 줌으로 해고하자. 네네. 네. 직접 출장 갈 필요 없이 본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해고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같은 건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주고받고 고객사에서 직원에게 원격으로 해고 통보할 공간만 하나 마련해주면 대행사 직원이 화상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고를 통보하는 겁니다. 사장이 이 아이디어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죠. 비용의 절감이라는 건데 해고하는 과정조차 대면으로 하지 않겠다. 네네. 비용의 극단적인 절감이지만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고 전문가 라이언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것 또한 모순이네요. 네네. 라이언은 굉장히 좀 그 아이디어에 실망감을 느끼는데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출장 기회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서 존재 가치를 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격 해고 시스템 발달은 처음에 출장이라는 번거로움을 덜고 출장 비용도 절감해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원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뻔하니까요. 어차피 해고 대행사의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사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 라이언과 사장이 나누는 대화가 아주 직설적이고 또 쿨합니다. 라이언이 컴퓨터를 쓰게 되면 우리 모두 쓸모없게 돼요 라고 말하니까 사장이 쓸모없게 되는 건 자네지. 연료비와 보험료는 치솟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걸 어쩌겠냐. 젊은 나이에 공룡처럼 멸종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라고 답을 해요. 그럼에도 이 해고 작업이라는 것 자체에 인간의 품위는 항상 존중돼야 한다는 라이언의 말에 사장은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신입 직원과 출장을 함께 다니라는 지시인데요. 비대면 해고 시스템을 제안한 당돌한 신입사원과 같이 돌아다니며 대면 해고가 더 낫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 보일 기회를 준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커리어를 쌓아온 라이언이 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 그 자체로 아이러니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그 부분에서 요즘 관객들이 좀 느끼는 점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빅테크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또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스타트업들이 감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 시기에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다니는 직원들의 연봉, 복지 등이 뉴스로 나오면서 일반 직장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리되는 걸 보니까 일각에선 쌤통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남의 일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있는 것이죠. 라이언에게도 과거에 사실 해고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주체이지 한 번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는 감정을 전혀 섞지 않고 쿨하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라이언 본인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해고에 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이제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밀어낼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AI하고 할리우드에 있는 작가들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대본은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잘 써. AI하고 싸운다는데 신기술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거 사실 우리 모두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영화가 제작된 건 2009년인데요. 지금은 영화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비대면 기술과 AI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게 2009년 영화라고요? 네네. 아니 무슨 저기 예지력 있는 영화입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게 10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비대면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최근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특히나 뭐 최근에는 아빈드 크리쇼나 IBM CEO가 향후 5년 안에 7,800명의 일자리를 AI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 고객 비대면 업무 중에 30%에 달하는 수치라고 해요. 특히 영화 속 라이언처럼 인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아마 그 신입 직원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가상인간을 활용한 해고 시스템을 제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한편으로는 훨씬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겠죠. 당연하게도 이는 IBM이나 특정 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달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 8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AI 도입에 따라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니까요. 해고가 사회 문제가 아닌 나와 친구, 가족의 일로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서빙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드는 건 주변에서 이미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최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청취자들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작품성이냐 흥행성이냐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보거든요. 작품성은 있어 보여요. 재미는 있습니까? 예, 이 재미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과연 어떤 재미냐는 거에 대한 것인데요. 뭐 할리우드에는 블록버스터가 많은 만큼 중산층 내면의 고민을 다룬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스티브 카렐이 주연한 영화 데니 러브나 벤 스틸러가 주연한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또는 비교적 최근 나온 스칼렛 요한슨과 아담 드라이버 공동 주연의 결혼 이야기 같은 작품이 이런 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촬영이나 음악, 대사 모두 깔끔해서 군더더기 없는 기성품을 소비하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지 궁금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 영화는 공항이나 호텔에서 환대받는 경험을 주인공의 관점에서 낭만적으로 그려뒀는데요. 여행을 떠나서 공항과 호텔의 깔끔한 서비스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영화의 상당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연출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잠잠해서 약간 졸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네. 보고 나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잘 쓰여진 에세이 한 권을 읽고 덮을 때 전해지는 잠잠한 감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품성 쪽인데 같이 보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로 엮일 만한 영화가 또 있을까요? 예, 뭐 인디에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라는 경제적, 철학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을 몇 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던 타임즈인데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찰리 채플린이 태엽 사이에 끼어서 부품처럼 돌아가는 장면이 유명한데요.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서 또는 흑백 영화라서 걸렀던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936년 작품이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재미란 사유의 즐거움 이런 거 말고 진짜 깔깔깔 웃고 한편으로는 눈을 못 뜨게 하는 그런 오락성이거든요. 물론 사유의 즐거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깊게 보는 영화도 있는데요. 일본 영화 도쿄 소나타는 2000년대 한 가장이 실직한 상황을 담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는 무료급식소에 줄 서 있는 가장의 모습, 알람 설정해놓고 회사 전화 받는 척하는 모습 등이 서늘하게 그려집니다.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시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담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시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담고 있다. 박창영의 한마디네요. 해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진창을 지나는데 흙탕물은 안 튀기는 상황이다. 이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은 씁쓸함, 하지만 작품성은 있는 영화. 영화연구소, 지금까지 매일경제의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